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가짜뉴스 전과자들이 판치는 국회 과방위 이런 데 문제입니다. 과방위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원래는 이제 과학기술 뭐 이런 문제죠. 정말 이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과학기술 이런 데 시급한 AI나 법안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아예 뭐 회의나 관심이 없고 지금 이제 MBC 방송 하나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MBC 장악하려고 그 하나 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청문회 하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이번에 그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또 청문회 나가서 아주 의연하게 잘 대응했죠. 잘 대응했어요. 김태규 부위원장 잘하고 있고요. 힘들지만 좀 힘내시고 당당하게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숙 위원장 지금 이제 탄핵 재판 신속하게 기각될 것 같으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많이 구상을 하셔서 탄핵 기각되면 이게 바로 또 정광석과처럼 언론을 개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방송 과방이라는 게 방송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짜뉴스를 어떻게 뿌리 뽑을 건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기념사에도 이제 가짜뉴스 이게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는 심각한 이게 병입니다. 이 가짜뉴스 혹시 무민하면 이게 나라가 이게 무너지거든요. 이런 게 괴담이 판치면 옛날에 선전선동 우리 히틀러 정권이 되는 겁니다. 히틀러. 그때 괴벨스부터 이게 얼마나 거짓말로 이게 국민을 갈라치고 이게 선동을 했습니까? 그런 자들이 그걸 막으라고 이게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이나 방송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게 가짜뉴스 계속 상습적으로 퍼뜨려가지고 처벌받은 전과자들 이런 자들에게 과방위는 보내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가짜뉴스를 이렇게 상습적으로 퍼뜨려가지고 대법원까지 처벌받은 전과자들은 방송 쪽이 큰 역할을 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가장 떠드는 최민희, 그 다음에 노정면 이 자들이 파렴치한 과거의 가짜뉴스 전과를 한번 보자고요. 보자고. 이 자들이 과연 과방위에서 활동할 자격이 있는지 이 문제를 한번 이게 짚어보자는 겁니다. 최민희가요. 얼마나 가짜뉴스를 많이 퍼뜨렸냐면 이자가 옛날에 2016년입니다. 2016년에 20대 국회의원 선거인데요. 국회의원 선거인데 그때 가짜뉴스를 엄청나게 퍼뜨리가 대법원까지 벌금이 당선 무효형이 나왔습니다. 뭐 이재명이보다는 가볍죠. 그럼 이재명이는 얼마 넣어야 되고 최민희가 당선 무효형이 나왔으면 이재명이 거짓말하는 게 얼마 넣어야 되겠냐고. 최민희가 그때 벌금 100만 원 넣으면 당선 무효잖아요. 피선거권 제한되잖아요. 이재명이보다는 가벼운데 그래도 엄청나게 무거운 죄입니다. 최민희가 그때 2016년에 케이블 TV 토론에 나갔거든요. 뭐라고 이게 거짓말했냐? 이런 거짓말이에요. 케이블 TV 토론에 나가서 이미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서 남양주시에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를 최우선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 만나가지고 남양주에다가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를 최우선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했거든. 이렇게 떠드는데 그게 거짓말이란 거죠. 실제 남경필 지사가 그런 약속을 뭐 해줬겠어요? 부풀리고 가짜뉴스를 퍼뜨려가 유죄가 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자가 방송 쪽에 일한다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또 이게 또 거짓말했죠. 뭐 하나 또 최민희가 뭐라 했냐? 얼마 전에 유일호 기재부 장관을 만나서 남양주시에 조안 IC가 신설되는 것도 확인했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유일호 기재부 장관 만났더니 남양주시에 조안 IC가 신설되는 걸 확인했다. 이것도 거짓말로 밝혀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남경필이나 유일호 기재부 장관을 팔아가지고 마치 자기가
역할 업적을 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하니까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서 그때 당선 5년간에게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거 아니에요. 제한. 근데 그 후에 뭐 사면을 어떻게 돼버려가지고 됐지만 이런 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하려고 제안하니까 대통령이 임명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이런 가짜뉴스 전과자 이런 걸 임명해 되겠습니까 방송에? 그러면 이 가짜뉴스 단속을 누가 합니까? 누가? 니나 잘해 이러지 누가 어떻게 단속합니까? 저는 과방위원장의 자격도 없다 봅니다. 없다. 자, 그 다음에 과방위에서 계속 난동을 부리는 이게 흉악한 자가 하나 있죠. 노종면 YTN 해직 기자인데요. 야, 노종면 이자에게 거짓말은 엄청납니다. 그것도 누굴 거짓말했냐? 류희림 이름 많이 들어봤죠. 지금 방송심의위원장으로 연임이 됐죠. 방송심의위원장으로 3년 연임이 된 우리 자유파 기수입니다. 방송 류희림 이분도 YTN 출신을 했잖아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노정명이가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은 흉악한 자냐. YTN 재직 당시에 2010년 3월 달이에요. 2010년 3월 달에 정기 인사가 있잖아요. YTN 인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미디어 사업국장 류희림, 지금은 이제 방송심의위원장이죠. 류희림, 그때 미디어 사업국장인데 이분이 YTN의 보도국장으로 유력하다. 보도국장이 유력하다 이러니까 이걸 이게 가짜뉴스로 보도국장을 막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노정명이가 뭐라고 이게 퍼뜨리냐? 게시판에 단월드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 거 봐요. 단월드를 이제 이용해서 류희림 그때 국장을 막 허위 가짜뉴스로 공개하는 거예요. 단월드 뭐라 하냐면 이게 게시판에다가 우리 YTN이 단월드 홍보 매체로 전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희림 덕분에. 그러면서 이 단월드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카드에 적힌 숫자 안 보고 맞추는 단월드 애들 신기한 기술 있잖아요. 신공까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월드라는 회사를 홍보해주면서 계속 방송해가지고 단월드 애들이 카드의 번호를 막 보지도 않고 맞추는 이런 묘기처럼 묘기까지 보도한 적이 있다. 이런 일로 류희림 이분이 2005년인가 보직이 박탈되자 아이젠하워 재단 돈으로 미국으로 단기 연수를 갔습니다. 그 제주도 단월드 신공이었나 봅니다. 그런 자가 아직도 설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게시판에 노정미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류희림 그때 이 국장이 옛날에 2005년에 뭐 단월드라는 이게 좀 회사가 있었는가 보죠. 여기 문제가 이걸 막 계속 보도 홍보해주고 그 개인 홍보 매체로 전락해 버렸다. 이러면서 그 단월드 말도 안 되는 카드 뭐 맞추는 거 이걸 막 보도해가지고 왜 이런 게 로비 안 당하면 이런 회사를 띄울 리가 있냐. 이러면서 그 일로 보직이 박탈되니까 아이젠하워 재단 돈으로 미국으로 단기 연수를 갔다. 이것도 그 제주도 단월드 신공이었나 보다. 이런 자가 설치고 있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소가 돼버렸죠. 1심 판결 보니까 서울중앙지법은 미국 아이젠하워 재단으로 연수를 떠났다. 이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 벌금 300만 원 이렇게 때리고요. 특히 항소심에 갔더니요. 뭐라 했냐. 항소심에 갔더니 이 사건 글은 중요한 부분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글에 나타난 구체적인 표현 방법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의혹이 넘어서 단정적인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도국장 임명과 무관한 1심 판결 선고 이후에도 계속 노정명이가 계속 문제를 삼았거든요. 보도국장 끝나고 나서도.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노정명이가 류일임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노정명이가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근데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비방 목적이 있고 중요 사실이 다 허위다. 이 말입니다. 게시판에 어떻게 자기 동료 국장 막으려고 말도 안 되는 전부 거짓말을 게시판에 올린 이런 자가 국회의원 하면서 방송에 일한다는 게 이 말이 됩니까 이거? 이 말이 됩니까 이거? 게시판에 동료를 비방해서 벌금 300만 원 전과자 아닙니까? 전과자. 아니 다른 전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노정명이가 남의 물건을 훔쳐간 절도 전과가 있다. 여자 추행을 해가 강제추행 전과가 있다. 이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있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러는데 동료를 비방해서 가짜뉴스로 벌금, 이거는 언론인으로, 이거는 진짜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야비한 자가, 이런 자가 과방위 위헌한다. 이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건 직무와 관련한 전과 아닙니까? 직무와 관련한, 차라리 절도 전과, 강도 전과 그런 게 있는 게 낫지. 물론 그런 것도 부적격자지만 이런 자가 참 이게 황당합니다. 최소한 이게 방송이나 이쪽에는 이게 가짜뉴스로 대법원까지 처벌받은 전과자들은 좀 뺍시다. 제가 전과자들 차별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국방인데 병력 안 가가지고 전과가 있다. 병력 피하려고 추미 아들처럼 이런 자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법사위원인데 법사위 중에 법률과 관련된 전과가 있다. 이런 자들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 교수가 논문을 갖다 표절해버린다. 최소한 교육적인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과방위에서 이런 전과자들은 가짜뉴스, 이런 전과자들은 빼자. 최민이나 노정면에게 다른 상임위로 가든지 보내야 된다. 이 자들이 계속 떠들 때마다 이 전과 계속 제가 여기 언급할 겁니다. 방송마다 공중파에서도. 이런 자가 어떻게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참 이런 자들이, 저는 이진숙처럼 얼마나 종군 기자로 훌륭한 분입니까? 그다음에 이 판사로 정말 김태규 판사 시절부터 얼마나 발음은 미스터 쓴소리 아닙니까? 미스터 쓴소리. 이런 이진숙 위원장이나 김태규 부위원장을 막 인신 모욕 쪽 공개하는 거 보면 한심해요. 이런 전과자들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최면이나 노정면이나 이런 자들에게 빨리 저는 상임위를 교체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이진숙 위원장이나 김태규 부위원장은 더욱 우리 자유파의 지지가 엄청난 지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항상 진짜 힘들더라도 힘내시고요.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방송이 정상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